지금 금융위원회에서 공식블로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보고 여기서 보기 어려운 거는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시행이라 그래가지고 7월 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을 반환 목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해서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폭넓게 지원한다. 그래서 사실 후속 세입자가 없이 그냥 전 세입자한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전 세입자랑 전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만 지원을 하면 혹시 집을 못 구한 사람은 이사를 원해도 이사가 늦어질 수 있고 못 나갈 수 있으니까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 전세금 전액을 대출해주는 방안.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집주인이 그냥 그쪽에 거주를 하겠다고 해도 대출을 해주는 걸로 지금 폭넓게 지원하겠다라고 나와서 그게 조금 챙겨볼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나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결국 사실 이 가계부채 증가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고려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요 앞에 내용은 사실 뒤에 정확하게 이제 표로 정리가 돼 있어서 이건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첨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방안 주요 내용을 정리해줬어. 위에 거 읽기 싫으니까 별첨만 봐도 될 것 같고, 두 번째 역전세 반환대출 세부 흐름도, 그리고 특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주요 내용, 그리고 한방 임대차 계약서 예시. 이번에 그 부동산 협회에서도 특약 관련해가지고 예시를 사용하고, 요번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아예 넣어줬어요. 특약을 어떻게 써라라고 해서. 그 예시본, 그리고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관련 주요 Q&A까지 오늘 별점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내용들을 보는데, 사실은 요번에 이렇게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지원 대상은 2023년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해야 되나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대상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3년 이전에, 그러니까 7월 3일 이전에 전세를 놔줬어. 뭐 1년이든 2년이든 전세를 놔줬는데 24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그러니까 요 1년 동안에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그 역전세 나는 부분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발표한 대로 DSR 40% 적용을 제외하고 DTI 60%만 적용해서 이제 폭넓게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죠. 임대사업자는 RTI 1.25 비규제, 규제 지역은 1.5배 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고, 대출 금액은 전세금 차액 지원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금이 원래 6억이 들어가 있었는데 전세가가 하락해서 4억이 됐어. 그러면 2억 떨어진 거, 그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게 원칙인데, 필요시 전세금 전액 대출 후 차액을 상환하는 걸로 해주겠다는 거죠. 이 필요시. 이게 참 복병일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필요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원래 6억에서 4억으로 떨어지면 2억의 차액만 지원을 해준다라는 게 원칙인데, 후속 세입자를 못 구했을 경우에는 그 전세금 전액을 대출해주겠고, 심지어 그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서 기존 전세자를 내보내고 내가 실거주를 하려고 해도 그 전세금 전액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폭넓게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방향성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이 필요시라는 건 안 해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심사를 조금 하긴 하겠죠. 그리고 조건을 어찌 까다롭게 넣겠죠. 그 조건을 까다롭게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그것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요거. 한방 임대차 계약서 예시로 특약을 넣는 요런 조건을 넣고 뭐 몇 개월 안에 뭐 하고 이런 조건들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를 다 하면 내가 필요가 인정되면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겠다. 또는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해서 우선은 그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싶어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해주겠다는 게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 전액 대출까지도 자기네들이 고려해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악용이 된다 싶으면 안 해주고 그걸로 시장이 원활하게 문제가 없이 돌아가겠다 싶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허용 범위를 좀 주겠죠. 이번에 사실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법 개정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규제 완화 정책을 막 했었잖아요. 근데 상반기에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시장이 좀 살아나는 것 같고 굳이 쿠션을 더 안 대도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법 개정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부는 약간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전세 때문에 막 사람이 죽고 막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최대한 그 여지를 넓게 잡은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금씩 이제 줄이거나 아니면 좀 여지를 넓히거나 하려고 어쨌든 약간 가능성을 넓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다라고 하면 필요한 만큼 잘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차후에 조건이 막 그렇게 붙으면서 원래 이거 안 해주려고 했던 거야 원래 안 해주려고 했던 거야 라는 식으로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은행에 지금 가서 물어보면 은행도 몰라요. 정부에서 공문 와봐야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나중에 제가 대출 중개인한테 문의를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자세한 방안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한테 라방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 필요시가 긍정적인 필요시가 아닐까. 제 바람일 수도 있어요. 제 바람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이제 집값은 본인들이 원하는 단계까지 내려왔고 경착륙 될까봐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연착륙 돼서 지금 시장은 크게 걱정이 없으니까 이 역전세 부분만 해결을 하면 본인들이 내년 총선에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요시라는 거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실거주하고 후속 세입자를 못 구했을 때도 이렇게 열어놓은 걸 보면 진짜 후속 세입자를 못 구했을 때 그것까지 해줄게. 그리고 네가 실거주 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해줄게라고 하는 건 솔직히 허용 범위를 상당히 많이 넓혀준 거예요. 그리고 많이 이제 정말 약간 인심을 썼다고 해야 되나? 정말 가능성을 많이 열어준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악용하는 사례가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 안에서는 이제 정부도 해주려고 하는 약간 쿠션을 대주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발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내 후속 세입자 계약 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 해당 주택으로 집주인이 입주 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 자금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 이런 조건이 확인이 된다면 이런 상황 시 필요하면 전세금 전액 대출로 차액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온 대로 지원 대상이랑 대출 한도는 아까 여기서 본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 금융위원회에서도 그게 지금 걱정인 거예요.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봐 혹시 악용돼서 뭐 이렇게 할까봐 지금 그거를 땅땅땅 못을 박는 거고, 반환 대출 이용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으며 이거에 대한 구입을 안 하겠다라는 서약서를 쓰겠죠. 반환 대출 이용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넣고, 이게 주택을 구입한 걸로 적발이 되면 대출을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3년 동안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출금 회수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대출을 해줄 때도 나중에 너 적발되면은 전세금 돌려준다고 해가지고 뭐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도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으로 주택 구입한 거 관련되면 너 3년 동안 대출 안 해줄 거야 라는 페널티는 항상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아까 한방 보증금 있잖아요. 한방 보증금이래. 요거 한방 임대차 계약서 예시 있잖아요. 요거를 꼭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요걸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너 이거 받으려고 하면, 전세금 반환 대출 이거 이용하려고 하면 요런 조건을 지켜야 되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임대차 계약서 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여기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에 내려보낼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만 대출을 해줘라고 이제 공문이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된 공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